이건 사모님 약이 아닌데 누가 왜? 새벽 4시 고요한 저택에 갑작스러운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침대에서 윤은서가 발작하듯 몸부림치고 있었죠. 한서아는 잠결에 깨어 급히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통을 꺼냈죠. 하지만 약을 꺼내려던 서아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불빛에 비춰진 알약의 각인이 이상했어요. 겉모습은 같았지만 분명히 다른 약이었거든요. 이건 사모님 약이 아닌데. 서아는 급히 자신의 가방에서 예비로 가져온 정상 약을 꺼냈습니다. 윤은서에게 약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했죠. 10분 후 윤은서의 경련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서아는 이상한 약통을 응시했어요. 누가 왜? 누군가 CCTV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 실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20날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한서아는 청담동 언덕 위 거대한 저택 앞에 서 있었어요. 육중한 철문 너머로 보이는 2층 양옥집. 이곳이 바로 천성그룹 회장 저택이었죠. 긴장하지 마, 잘할 수 있어. 서아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빳빳하게 다림질된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어요. 한서아 씨 맞으시죠? 정 실장입니다. 정 실장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실로 안내된 서아는 샹들리에 아래 소파에 앉았죠.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대학병원 중환자실 3년, 강남 외과 1년.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두셨죠? 서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실제로는 불법 시술을 내부 고발했다가 업계에서 매장당한 것이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2층 침실 문이 열렸어요. 윤은서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죠. 눈밑 깊게 패인 다크서클과 비정상적으로 떨리는 손,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 서아의 전문가적 시선이 즉시 포착했습니다. 저건 약물 부작용 증상인데 간호사 출신이라면서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모님.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괜찮으시면 제가 밤에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윤은서의 눈에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면접이 끝나고 정 실장이 서아를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죠.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모님은 매우 예민하십니다. 약은 제가 직접 관리하니까 절대 손대지 마세요.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호사입니다. 약물 관리는 제 기본 업무인데요. 여기서는 제 지시를 따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 실장의 눈빛이 서늘해졌죠. 간호사에게 약 관리를 하지 말라니. 말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자리가 절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실장이 나가고 혼자 남은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은 마치 아름다운 감옥 같았죠. 여기서 뭔가 잘못되고 있어. 서아는 직감했어요. 그리고 복도 저편에서 정 실장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새 간호사 들어왔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매일 밤 윤은서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은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먹었지만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어요. 환청과 환각 그리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죠.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윤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모님,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기 구석에. 윤은서가 허공을 가리켰죠. 이건 치료가 아니야. 악화시키고 있어. 어느 날 밤 윤은서가 깊이 잠든 사이였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약통을 꺼내 불빛에 비춰봤죠. 라벨에는 분명히 신경안정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약의 각인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서아는 약 하나를 꺼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료 약사에게 사진을 보냈죠.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서아야, 이거 신경안정제 아닌데? 오히려 각성제 계열이야. 장기 복용하면 환각 증상 올 수 있어. 서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일부러 사모님을 미치게 만들고 있어. 그날 저녁 정 실장이 약을 가지고 윤은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제가 드릴게요. 서아가 먼저 손을 뻗었죠. 됐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 실장이 약통을 자신의 가슴에 꼭 안았어요. 정 실장님, 저는 간호사입니다. 약물 투여는 제 책임입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정 실장이 약통을 내려놓고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사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 서아는 약통을 열었죠.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진짜 신경안정제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들키면 안 돼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윤은서의 환각 증상이 줄어들었죠. 밤에 잠을 자기 시작했고 표정이 밝아졌어요. 서아 씨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사모님. 하지만 이 변화는 정 실장에게 경보였죠. 복도에서 서아를 지켜보던 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저 여자가 뭔가 했어. 정 실장은 즉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 한서아라는 간호사. 과거를 샅샅이 뒤져 전부 다. 전화를 끊은 정 실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아, 너 정체가 뭐지? 그의 눈빛에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죠. 10월 초 서아가 윤은서를 간호 중이었습니다. 이번 달 15일이 우리 딸 기일인데 제사 때문에 걱정이네요. 사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정말인가요? 그럼 이번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유진이가 참 착한 아이였는데 5살이었어요. 겨우 5살. 윤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아는 가슴 한편이 아렸어요. 자신도 부모 얼굴을 모르는 고아 출신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20년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부모가 있다니. 제사 전날 윤은서가 검은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최고급으로만 준비해 주세요. 우리 유진이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서아는 카드를 받아들었죠. 강남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서아는 한참을 돌아다니며 재료를 골랐습니다. 계산대를 지나면서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150만 원이었죠. 죽은 아이도 이런 대접을 받는데 집으로 돌아와 서아는 하루 종일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윤은서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들었죠. 고요한 부엌에는 칼질 소리와 물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아 씨, 제가 요즘 많이 좋아졌죠? 네,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 서아 씨 덕분이에요. 서아 씨가 온 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윤은서가 서아의 손을 잡았죠.
서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밤 11시 제사 음식이 모두 완성되었어요. 서아는 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저 사진을 보게 되겠지. 만약 정말. 하지만 그 생각을 멈췄죠. 너무 무서웠거든요. 한편 별채 사무실의 정 실장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 강태식. 10월 17일 새벽 3시. 그때 움직여. 뒷문 열어둘게. CCTV도 꺼놓을 거야. 넌 그냥 2층 동쪽 끝방으로 가기만 해. 조용히 흔적 없이 처리해. 정 실장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사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서아,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에 발붙일 생각은 하지 마라. 어둠 속에서 정 실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죠. 10월 15일 아침, 저택은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습니다. 회장 차진우는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거실에는 윤은서와 한서아 단둘만 있었죠. 거실 중앙에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윤은서가 장식장으로 걸어가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꺼냈어요. 1년에 한 번만 꺼내보는 우리 딸 사진이에요. 윤은서의 손이 천천히 보자기 끈을 풀었습니다. 스르륵하며 비단이 풀리고 액자가 드러났죠. 그 순간 서아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액자 속 사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는 옷과 하얀 원피스에 수놓아진 작은 클로버 문양, 그리고 왼쪽 소매에 희미한 얼룩까지.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저 옷, 저 클로버 무늬. 쟁반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어머, 서아 씨.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서아는 황급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유리를 주우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서아 씨 손 다치겠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오늘은 쉬세요. 방에 들어가서 쉬어요. 서아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죠.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죠. 안에서 나온 것은 색이 바래고 누렇게 변한 작은 원피스였습니다. 하얀 천에 수놓아진 클로버와 왼쪽 소매에 똑같은 얼룩. 서아의 손이 옷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이 집 딸?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증거는 이 옷 하나뿐이었거든요. 누가 믿겠어?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야. 재벌가 딸인 척하는 사기꾼이라고. 서아는 옷을 다시 꽁꽁 싸서 장롱 깊숙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죠. 정말 만약에 저분들이 내 부모라면. 서아는 침대에 쓰러져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윤은서가 혼자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유진아, 엄마 여기 있어 보고 싶다. 윤은서의 눈물이 제사상에 떨어졌죠. 저택은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20년 만의 기적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요. 10월 16일 새벽, 정 실장이 움직였습니다. 마스터키로 서아의 방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죠.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를 발견했어요.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나온 누런 원피스와 클로버 무늬. 정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20년 전. 그는 즉시 원피스를 가지고 별채로 가서 벽난로에 던졌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클로버 무늬가 제가 되었죠. 완전히 제거해야 해.
정 실장은 며칠 전 윤은서의 드레스룸에서 가져온 3억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서아의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목걸이를 숨겼어요. 이제 준비 끝. 오후 2시 서아는 윤은서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정 실장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 다이아 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윤은서가 황급히 드레스룸으로 갔어요. 보석함이 비어 있었죠. 정 실장의 시선이 천천히 서아에게 향했습니다. 혹시 한 간호사님, 가방 좀 확인해도 될까요? 저는 아무것도. 거리낌 없으시다면 보여주시죠. 서아는 별채로 가서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정 실장이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3억짜리 다이아 목걸이였죠. 이게 뭡니까? 저는 모릅니다. 누가 넣은 거예요. 아직도 발뺌을 하십니까? 경찰 부르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아 씨 정말 실망입니다. 그동안 사모님을 잘 돌봐드린 점을 생각해 경찰은 부르지 않을 테니 당장 짐 싸서 나가주십시오. 서아는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서아는 멈춰 섰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죠.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을 부르시든 뭘 하시든 저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모님은 아직도 위험합니다. 누군가 사모님을 해치려 하고 있어요. 서아가 윤은서를 바라보았죠. 거실이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윤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 실장님, 시간을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서아 씨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전 서아 씨를 믿어요. 하지만 사모님, 정 실장이 반대하려 했지만 서아가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리고 서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죠. 끈질긴 것 하지만 곧 끝이야. 정 실장이 서아의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죠. 내일 새벽 3시 계획대로 10월 17일 새벽 2시 50분 정 실장이 1층 경호실로 내려가 경호원들에게 야식을 준비했어요. TV를 평소보다 훨씬 크게 틀어놓았죠. 새벽 3시 정각 저택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강태식이 검은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동쪽 끝방 문을 열었죠. 침대에 누워있는 서아. 강태식이 침대로 다가가 칼을 들어 올렸어요. 바로 그때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서아의 눈이 번쩍 떠졌죠. 으악! 비명과 함께 강태식이 덮쳤어요. 한서아. 서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강태식? 그래, 내 인생 망친 년. 오늘 끝장낸다. 서아는 문을 향해 뛰었죠. 복도로 뛰쳐나가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1층 주방에서 경호원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장님 위에서 무슨 소리 안 들려요? 방금 역전 홈런 나왔잖아요. TV 소리죠. 정 실장이 태연하게 다른 화제로 말을 돌렸어요. 2층 복도에서 추격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서아가 카펫에 발이 걸려 바닥에 쓰러졌죠. 강태식이 재빨리 달려들어 서아를 바닥에 눕히고 위에 올라탔어요. 이제 끝이야.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반대편 어둠 속에 윤은서가 서 있었죠. 잠옷 차림의 맨발로 얼어붙은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으악! 윤은서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강태식이 깜짝 놀라 당황했습니다. 1층에서 경호원들이 비명을 듣고 계단을 뛰어 올라왔죠. 뭐 하는 짓이야? 거기서
경호원들이 양쪽에서 달려들어 순식간에 강태식을 제압했어요. 윤은서는 서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아 씨 괜찮아요? 서아는 바닥에 쓰러진 채 떨고 있었죠. 몸싸움 중에 원피스 잠옷이 찢어지고 흐트러져 있었어요. 윤은서가 서아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 켜진 불빛 아래 서아의 오른쪽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선명한 흉터가 있었죠. 길게 그어진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윤은서의 시선이 그곳에 못 박혔어요.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윤은서의 눈이 서아의 허벅지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2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오토바이에 치인 5살 딸과 응급실, 그리고 의사가 실을 꿰매던 허벅지. 그 상처 어떻게 생긴 거예요? 윤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허벅지를 가리켰죠.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5살 때요. 20년 전 오토바이에 병원 응급실에서 내가 옆에서 손잡고 있었어. 서아도 숨이 멎었어요.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아. 윤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죠. 엄마. 윤은서가 서아를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봤죠. 한편 사건 발생 얼마 전 차진우가 출장이 끝나고 집으로 복귀 중이었어요. 차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제 이름은 김철호입니다. 20년 전 오토바이 사고. 제가 낸 사람입니다. 차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죠. 저는 정 실장님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 그 돈 받고 일부러 아이를 쳤습니다. 계속하시오. 아이가 죽지 않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정 실장님이 끝까지 책임져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가서 3층 소아병동에서 아이를 이불에 싸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차진우의 눈이 충혈되었어요. 하지만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를 참아.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아이를 소명고아원 앞에 두고 왔습니다. 1996년 9월 13일 새벽. 며칠 전 정 실장님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왜 그 아이가 아직도 살아있고 다시 처리하라고. 처리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는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회장님께 전부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차진우가 눈을 감았죠. 지금 어디 있소? 인천항입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시오. 경찰 보내겠소. 통화가 끝났어요. 모든 통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뒤 차진우가 집으로 도착해 집 안으로 들어왔죠.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가보니 복도에는 윤은서와 서아가 껴안고 울고 있었고 구석에서 정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정 실장. 차진우의 목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경호원 저 사람 붙잡아. 경호원 2명이 정 실장의 양팔을 잡았죠. 1시간 전 내게 전화가 왔소. 김철호라는 사람한테서. 차진우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오토바이 사고와 병원에서의 납치, 그리고 고아원 유기부터 약물 조작까지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고 법무팀 변호사들과 경찰들이 들어왔죠. 정 실장님 긴급 체포 영장 집행합니다. 정 실장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가 끌려가는 동안 차진우는 윤은서와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내일 하겠소. 하지만 나는 이미 알 것 같소. 그는 서아의 손을 잡았죠. 우리 딸 유진이 20년 만에 돌아온 거지?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무너졌습니다.
1년 후 다시 10월 15일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거실에는 제사상이 없었습니다. 대신 3단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형형색색의 풍선들과 장미 백송이,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28년 만에 생일이네. 5살 때 이후로 처음이지? 윤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매년 축하해 줄게. 그동안 놓친 23년을 평생 채워줄게. 유진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죠. 차진우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열어봐. 안에서 나온 것은 재단 이사장 임명장이었습니다. 천성복지재단 이사장. 내가 고아원 아이들 돕고 싶다고 했지? 아빠가 재단 만들었다. 이제 내가 운영해라. 부모 없는 아이들이 너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감사합니다, 아빠. 나도 고아 출신이니까. 그 아이들 마음을 알아요. 꼭 잘할게요.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유진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더 이상 빌 게 없네요. 지금이 완벽하니까. 후하며 촛불이 꺼졌죠.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했습니다. 한편 정 실장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태식은 징역 7년, 김철호는 자수 공로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유진아 케이크 먹자.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지금 갈게요. 유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복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고아도 아니었죠. 그녀는 차유진 천성그룹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딸이었어요. 가족이 기다리는 거실로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었죠.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영원한 봄이 찾아왔습니다.